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지난 29일 오세훈 시장의 돌발적이고 날카로운 장동혁 대표 퇴진 요구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뒤흔들며 내홍의 불씨를 키웠다. 한 전 대표 제명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친한계의 반발 역시 모두가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강경 일성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폭탄 투하였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30일 사퇴 요구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 시장 본인의 단독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참모진과 사전 논의 한 번 없이 직접 칼을 뽑아든 독자적 행보다. 제명 다음 날인 30일에도 파장은 거세게 이어졌다. 국민의힘 삼선 의원은 평소 신중하기로 유명한 오 시장이 즉각 퇴진을 요구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오 시장이 전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토로했다.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배경은 서울시장 선거 생존 본능이다.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인 위기감이 극도로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 측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면회까지 강행하는 장 대표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휘하면 필패 코스라는 냉혹한 판단이 굳어졌다고 전했다. 오 시장에게 한동훈 제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본선 이전에 당내 경선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철저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한계를 미리 포섭하거나 무력화하려는 포석이라는 시선이다. 27일 제명 반대 서명을 한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명은 서울 전체 48곳에 무려 44%에 달한다.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제명 반대 최전선의 선강경 친한계로 분류된다. 수도권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서 압도적 인기라며 오세훈이 이에 맞서 자신의 팀을 급속도로 구축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오세훈이 장동혁 지도부 붕괴를 기회로 중도 보수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당권을 노린다는 주장도 거세다. 재선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면 야인이 되는데 그때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당직자는 경선이나 본선에서 지더라도 개혁 이미지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당권 도전의 명분은 충분히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패배의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 몫이니 패배 후 당권 도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오세훈 주변에는 이미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는데 5선이 무슨 의미인가? 당이 중심을 잃은 지금 지방선거 대신 당권에 올인해야 한다는 강경한 권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오 시장 측은 그러나 당권 도전은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달 앞두고 터진 한동훈 제명 사태로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전 수준의 혼란에 빠졌다.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와 송원섭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30일 의원들 중 누구도 징계에 찬성하지 않았는데 송원석이 독단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제명 반대는 친한계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겨냥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즉각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지도부에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확정 후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기자회견 이후 공식 입장을 삼갔다. 다만 한 컷에서 차기 대통령 되시는 걸 꼭 보겠다는 지지자에게 영광입니다라고 답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 달 8일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지지층을 본격적으로 결집시킬 계획이다. 장동혁 측은 친한계의 총사퇴 공세에 일절 반응하지 않겠다며 완전 침묵으로 대응한다. 하나하나 대응하다 전선을 넓히기보다 철저히 무시하며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소모적인 과거 이슈에 발목 잡힐 때가 아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측근은 친한계의 내부 총질과 계파 놀이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지도부는 설 연휴 전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을 강행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는 보관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의 완전한 절연을 포함한 중도 확장 메시지를 강렬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인재영입 위원장도 중도층에 강하게 어필할 인물로 이미 낙점된 상태다. 장동혁은 다음 달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변화와 혁신 이미지를 극대화한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친한계 반발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대형 어젠다를 연속으로 터뜨려 이슈를 덮어버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보수 야권 지도부는 30일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쳤다. 장동혁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우리 모두 더 나은 정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화 과정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조용히 유족을 위로한 뒤 빈소를 떠났다. 지금부터 국내 최고의 정치학 권위자인 김영호 교수님의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을 제명한 그 순간 정치권에 던져진 충격파는 단순한 파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초한 내전의 서막이었다. 오세훈 시장의 전격적인 퇴진 요구는 결코 우발적이지 않다. 그는 신중함으로 유명한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참모진과 상의 한 번 없이 직접 칼을 뽑아든 것은 이미 계산된 폭탄 투하였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그의 생존 본능이 결국 방아쇠를 당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끊이지 않는 연결고리, 면회 강행, 강경 노선 고수. 이 모든 것이 장동혁 지도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오세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방선거에서 필패한다면 그의 정치적 미래도 함께 끝난다. 한동훈 제명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당내 권력 판도를 뒤바꾸는 도화선이었다. 친한계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세훈의 개입으로 전선은 완전히 뒤틀렸다.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44%가 제명 반대 서명을 했다. 배현진 의원의 강경한 반대 목소리, 나경원 의원의 강성 지지층 장악력. 이 모든 것이 오세훈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는 경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친한계를 미리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쓴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오세훈이 장동혁 지도부 붕괴를 기회로 당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장 5선이 무의미하다면 차라리 당대표로 올라서라는 주변 권유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는 아직 부인한다. 그 부인이 진심인지 아니면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인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금 내전 중이다. 친한계의 의원총회 소집 압박,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독단 비판, 김용태 의원의 재신 임투표 언급. 이 모든 것이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침묵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선언, 영광입니다라는 짧은 화답. 다음 달 토크 콘서트는 그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장동혁 측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소모적 이슈에 발목 잡힐 때가 아니다. 의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고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 지도부는 설 연휴 전 당명과 정강 개정을 강행하고 중도 확장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한다. 윤석열과의 완전 절연, 중도층 어필, 인재 영입. 이 모든 것이 성공하려면 친한계의 반발을 이슈로 덮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저는 회의적이다. 한국 정치는 항상 예상을 뒤엎는다. 국민의힘의 이번 내홍은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니다. 보수 재편의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 이후 보수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한동훈은 젊은 층과 중도층에 어필하는 강력한 카드였다. 그를 제명함으로써 당은 스스로 미래를 차단한 셈이다. 오세훈은 중도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그의 강경한 행보는 오히려 중도층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여기서 승리하는 인물이 보수 대권주자가 된다. 나경원, 오세훈, 그리고 복귀를 꿈꾸는 한동훈. 이 세 사람의 삼국지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
침묵과 대형 어젠다로 반발을 덮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단결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친한계 의원들의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도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지지층의 마음,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잡느냐가 관건이다. 한동훈은 이미 젊은 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복귀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오세훈은 서울시정 경험과 중도 이미지를 무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번 강경 행보가 과연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분열의 위기 속에서 재탄생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63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리고 나아가 차기 대선의 판도가 결정될 것이다. 보수 재편은 필연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에서 보수 야권 지도부가 조문을 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장동혁의 더 나은 정치 발언, 이준석의 민주화 평가 발언, 그리고 말 없는 오세훈. 이 침묵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예고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내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끝이 어디일지 정치학자로서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이 갈등이 한국 보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아니면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지 역사는 늘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